쿠팡의 유리한 진술 왜라는 제목. 여기서부터는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장윤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들과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쿠팡이 셀프 조사에 이어서 이번에는 유출자에게서 직접 진술서를 받았다면서 경찰에 제출을 했습니다. 장윤미 대변인님, 네, 법조인이시니까 맞습니다. 수사 대상이 되는 기관이 네. 수사 내용을 직접 받아서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이거는 유효한가요? 사실 그 진정 성립, 그러니까 날인까지 해가지고 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본인이 본인의 의사에 기해서 실제 사실을 기재하고 날인을 해서 내는 것은 그것 자체는 수사의 하나의 단서로서 유의미하지만 이런 사안에서 기업이 그런 행태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조가 있지 않았어요. 피의자를 잡고 특정해내는 건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몫입니다. 경찰이 했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 중간 과정에서 상당히 오염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 그 상황을 감내하면서까지 마치 본인들이 수사기관인 양 피의자 신문 조서를 만드는 양 이런 식의 결과물을 내는 거는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고 다른 저희가 있다라는 의구심을 자아내기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민찬 부위원장께서 보실 때도 쿠팡이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뭐 정부의 좀 전면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절차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여야가요 통일교 특검법안을 두고 옥신각신하고 있잖아요. 예. 그 핵심이 누가 수사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이에요. 누가 수사하는 게 왜 중요한가? 이 수사 내용의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쿠팡 사안을 보면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쿠팡이 직접 수사에 나선 것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당연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내용도 보면 기존에 알려졌던 것에서 3,300여 건이 유출됐는데 3,000건밖에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신뢰성 자체가 굉장히 무너지는 그런 조사 결과인데요. 저는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영상에서도 나가고 있지만 노트북과 저 쿠팡 가방에 있는 걸 하천에 버린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저 이 유출자가 IT 전문가입니다. IT 전문가인데 IT 전문가가 증거를 인멸하는 과정이 너무 허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아니 IT 전문가가 저렇게 증거를 인멸한다고?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야 하는데 중국에 있고 중국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 과정에서 이렇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데 쿠팡이 오히려 저는 자충수를 뒀다 이렇게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유출자는 경찰이 아니라 쿠팡을 먼저 만났는지, 그리고 아까 앞서서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에코백에 노트북이랑 그 벽돌을 넣어서 하천에 버렸다는데 에코백에 쿠팡 로고가 달려 있잖아요, 김지호 대변인님.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은 쿠팡이라는 이해 당사자가 그리고 사기업에 불과한 쿠팡이 특정 범죄 혐의자에게 진술서를 받고 또 그 진술을 받고 증거물을 수집한 이 전 과정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과 수사기관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가 있고요. 어떤 범죄 혐의자가 증거를 은폐하면서 쿠팡 로고에 찍힌 그런 가방을 넣고 또 너무 쉽게 이것을 또 찾은 것도 이상한 예. 부분이거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쿠팡이 이 전 직원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설득을 해서 한국에 귀국시켜서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해 당사자이자 사기업이 직접 진술도 받고 증거물도 찾아냈다? 그리고 나서 수사기관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반적으로 쿠팡에 유리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걸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쿠팡이 사항에 대해서 조작을 했던 아니면 그 범죄 혐의자에게 속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장 변호사님, 네. 법조인이시니까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그러면 이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증거물 습득이나 이런 부분에서 뭔가 미스테리가 풀리게 된다면 그 부분도 처벌에 좀 가중이 되거나 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말씀 짚어주신 대로 쿠팡이란 로고가 찍힌 부분에 이걸 인멸하려고 했다라는 건 대단히 상식에 어긋나 보이는 부분이 있고 이런 자체적인 발표 내용 속에 있는 부분들이 가공
가공되거나 허위이거나 아니면 쿠팡이 그걸 인식하면서도 그걸 용인하면서 사실상의 셀프 면죄부를 줬다라고 인정이 되게 되면 예. 법적으로는 증거인멸의 가치에 가담했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열려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능성이 지금 열려 있어 보입니다. 쿠팡이 낸 입장문도 논란입니다. 구 부장님. 네, 한글 버전이랑 영문 버전이랑 뉘앙스가 좀 다르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건 뭐 해석의 여지뿐만 아니라 의도성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받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한글본에서는 이 정부와 만나서 전폭 협력하기로 약속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수사에 적극 쿠팡이 협력할 것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말로는. 그런데 영어본에서는 이건 해석의 영역입니다만 정부가 쿠팡에 접근해서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니까 이 주어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한글본에서는 쿠팡이 협력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돼 있지만 영어본에서는 오히려 정부가 쿠팡 측에 요청한 것으로 이 주객을 전도했기 때문에 이 의도성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과연 이 조사 주체가 쿠팡이냐 아니면 정부냐. 이거에 대한 이 해석의 여지를 남겼기 때문에 쿠팡 측에 오히려 저 해명이 더 큰 논란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 부장께서 보실 때는 왜 어떤 의도를 갖고 뉘앙스를 다르게 했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국문을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 피해자일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부 주도로 지금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 아하. 이런 이미지를 주려고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쿠팡이라는 회사는 지금 미국 그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해외 투자자들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알릴 때는 지금 한국 정부가 요청을 해서 우리가 적극 협조를 해서 진상 파악 중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국문본과 영어본을 다르게 만든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짚어봐야 될 점은 쿠팡과 정부의 온도차입니다. 쿠팡은 연일 정부와 협력했다라고 강조를 하는데요. 정무기관들은 반응이 굉장히 미온적이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경찰은 굉장히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쿠팡이 이 사태 초기, 그러니까 11월 29일이죠. 최초에 이 사안이 벌어졌을 때와 지금 굉장히 달라졌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본인들도 이 사안을 밝히고 협조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쿠팡이 공개한 이 일정표를 보면 12월 1일부터 국가정보원과 어떤 협력을 해서 과정을 진행해왔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중간에 경찰이 수차례 7차례인가 압수수색을 하고 전방위로 쿠팡을 조여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쿠팡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협조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진행이 되지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정부가 경찰과 어떤 국정원 이렇게 전혀 컨트롤 타워 없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쿠팡을 어떤 조사를 하고 협력을 하는 이 과정에서 쿠팡이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를 우습게 보는 빌미를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쿠팡이 이 당사자가 중국에 있기 때문에 국정원과 협력을 했고 국정원은 그들에게 그분과 유출자를 접촉해라. 자료를 확보해라. 이렇게 같이 협력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쿠팡은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에 열심히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는 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쿠팡 입장에서는 정부가 왜 이렇게 혼선을 주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부의 혼선이 결국엔 쿠팡에게 이런 빌미를 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정원 얘기하시니까 궁금한데 김조 대변인 이게 국정원이 여기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가 일단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국내 범죄가 아니고 그리고 워낙 대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기 때문에 국가 이익으로 보고 개입을 적극적으로 해서 저런 접촉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 사안 관련해서 쿠팡이 어찌됐든 공식적인 소통기구 그리고 수사기관에 먼저 협의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협조 의사를 밝히고 정말 절차대로 진행했어야 되는데 이런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본인들이 사기업이 자의적으로 조사를 한 이후에 또 이런 것을 자의적으로 발표한 부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국정원도 정부의 일원인데 이러한 접촉을 했을 때 뭔가 관계기관과 협의를 했어야 되고 결국은 국정원이 빌미를 줬기 때문에 접촉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5일에 이 발표가 된 이후에 정부 관계자들 대부분 이상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표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국정원은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안 관련해서 하루라도 빨리
그런 관련 TF와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조차도 협의가 진행이 안 됐다. 지금 이 나오는 사항들이 다 쿠팡에서 나오는 정보를 가지고 대중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 이 사안 관련해서는 뭔가 좀 정리를 해서 경위 파악을 해서 시시비비와 뭔가 좀 진상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사실 경찰은 그 유출자의 연락처도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럼 국정원이 접촉을 한 게 맞다면 경찰에 안 넘겼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면 정부의 그 범부처 TF라는 데에서 엇박자가 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엇박자까지는 모르겠지만 쿠팡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아마도 뭔가 작전 뭐 그런 국정원 관련해서 사업으로 보고 비밀리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쿠팡의 사기업의 이익을 도와주는데 이용당한 것이 아닌가. 쿠팡의 역공작에 국정원이 당한 게 아닌가. 그런 의심까지 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항이 심각하고 이 사항이 대통령의 관심사항, 모든 국민의 관심사항 아닙니까? 그럼 국정원이 그 정도의 정무적인 판단, 이 사항이 쿠팡의 그런 어떤 여태까지의 기업 문화를 봤을 때 신뢰할 수 없는 조직이라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너무나 좀 안이하게 빌미를 준 게 아닌가, 그런 비판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지호 대변인의 개인 의견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